자, 안녕하세요. 서경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2부로 돌아와서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과연 7층 이상으로 허가한 곳이 없는가? 일단 15층까지 허가한 곳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원칙이고 그러면 우리는 2종 7층 구역들은 정말 너무나도 사업성이 안 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면 많이도 아니고 한 9층, 10층, 한 12층 정도까지만이라도 어, 올려준다면 사업성 크게 개선되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런 구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찾아봐야 하는데 제가 그 구로구 천왕 역세권 칼럼을 썼을 때도 그때 이제 설명도 드렸는데 유튜브로도 찍고 칼럼도 쓰고 거기 같은 경우 천왕 역세권 주변에 2종 7층 이하 지역인데 준주거 종상향을 받았어요. 무려. 그러니까 네. 서울시 준주거 규정은 용적률 500%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현재 규정으로는 그 말은 아파트를 지으면 40층까지 주복합을 지으면 그 정도까지 짓는데 고도 제한 구역이어서 그 준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끝까지 받을 수는 없는 지역이지만 어쨌든 7층 이상을 지을 수 있는데 그 비결은 100% 공공임대의 경우에 됩니다. 그래서 그 조합원 일반 분양분을 뺀 나머지 분양분에 대해서 공공임대를 하는 거고 조합원이 다시 재입주해서 재정착하는 그런 방식. 그렇기 때문에 예산 사업이고 추가 분담금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 네. 민간 사업지가 7층 이상을 뚫은 사례가 있느냐? 실례로 강북구에 삼흥주택이라고 있는데 걔도 2종 7층 이하의 고도지구예요. 그런데 걔가 9층 허가를 받았고 동부 센트레벨이 시공사로 붙은 곳인데 그 강북구청에 물어봤을 때 그 9층이 그 지대가 푹 꺼져가지고 두 개 층을 상향해 준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건 일단 그렇다고 치는데 그 인접에 요거를 좀 볼게요. 네. 우리가 또 유튜브로 또 네. 직접 현장도 갈 거예요. 자, 여기는. 네. 여기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아니라 똑같은 빈집 특례법에 의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인데 용적률을 일단 완화해 주겠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올려서 적용받기로 했다라고 해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뭐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보다 더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는 건데 여기가 2종 7층 이하의 구역인데 어쨌든 2종 용적률인 25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여기 보면 노후주택을 수리하려는 소유주는 서울 가금주택 사업의 보조금으로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에서 100% 최대 100%는 500만 원에서 엄청난데요. 2천만 네.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공사비로 연 0.7, 이거 이자율이 내려간대. 저희가 네.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1.2%였는데 거기에 지금 절반 수준이 요즘 금리가 또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0.7%의 이율 처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어디서 해주죠? 이거 허그에서 해줘요. 그 악명 높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아무 곳에나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강북구 패키지반에 오신 분들은 여기 주거환경 개선구역입니다 해가지고 자료에 보시면 있는데 그 구역들에서 할 수 있어요. 삼양동 같은 주거환경 개선구역들. 그래서 사람들은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라고 물어보는데 거기 재개발 구역이 아니라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을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즉 네. 내가 건물주는 되고 싶을 때 돈이 없는 분 있죠. 근데 네. 대출에 대한 이자는 갚을 능력은 있어요. 내가 월급을 받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건축비를 빌린다고 치면 0.7%, 연 0.7%로 월 이자를 이제 내면 되는데 얼마 안 나올 거예요. 그래봐야. 그래서 10억에 0.7%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자만 내면 내가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구역이 주거환경 개선 구역인데 이게 미아동에 서울 면목 미아동이죠. 특히 이 면목 중랑구와 강북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관심이 상당히 많고 실질적으로 자율주택 정비 사업에 실내가 있는 자치구이기도 해요.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게 강북구는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고 중랑구는 시세가 안 받쳐주는 곳. 그래서 네. 시세가 안 받쳐줘서
그 중안 뉴타운도 대부분 무너진 곳. 예. 네, 또 여담으로 석영파파님이 일전에 강북구 주거 환경 개선 지구가 다시 재개발이 될까요?라고 그거에 대한 칼럼을 썼는데 아주 한마디만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네, 예. 만약에 되려면은 그 전에 공공재개발 되면 네, 모를까. 그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일단 주거 환경 개선 지구에서 해제가 돼야 돼요. 해제가 되고 나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겠죠.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싫어하는지 그걸 또 조사해서 주민들이 만약에 재개발을 원한다면은 또 검토를 하겠죠. 이게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그렇게 해서 거친 게 지금 현재 금호 23구역이고 얼마 전에 공공 재개발을 다시 신청을 했어요.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결과를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건 그런 법적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재개발된다고 그렇게 홍보한 사람들이 있었죠.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이거 절대로 불가능하다. 걔네들이 어떻게 주거환경 개선지구 그거 해제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뚫느냐. 뭘 어떻게 네. 뚫을 방법이 없고 네. 어쨌든 이 말로만 들어도 상당히 복잡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말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걸려요. 10년. 이게 예, 정말 재수 없으면 10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정말 그렇게 된 곳도 있는데 우리가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입장이면 시간이 중요한데 네. 그 돈도 얼마 안 되는 돈도 얼마 벌 수 없는 구역에서 10년을 허비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강북구 인수동 여기 이제 최고 고도 지구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어쨌든 최고 고도 지구에서는 왜 재개발이 계속 무너질까요? 사업성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최고 고도 지구는 그래서 재개발이 안 되는 곳이어서 매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매가가 저렴하면 어떻게 되죠? 서민들의 주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서민들의 주거지면 어떻게 되죠?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에 막대한 추가 분담금을 낼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쳇바퀴 돌듯이 반복이어서 여기가 계속 무너지는 건데 현 정부의 방식으로 살려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뭐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이거 말고도 다른 인센티브가 많아요. 결국은 예산으로 해주는 거예요. 예산으로 해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얘가 몇 층 승인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종 용적률의 법적 상한선까지 그러니까 법적 상한선까지라면 250%까지거든요. 최고 고도지구에서 250%까지 올려서 적용받겠다라고 하는 거면은 고도지구가 없는 곳에서 250%를 만약에 끝까지 지으면 25층을 넘게 지을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조건이 또 붙었죠.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을 경우네요. 맞아요. 여기도. 네. 돈 버는데 사실 답도 없는 동네인데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서 만약에 250%까지 해준다면 저라면 하겠어요. 이거 어쨌든 서울시에서 끌고 가는 사업이라는 거고 그러면 네. 각종 건축 심의나 뭐 교통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를 서울시에서 알아서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빠를 거 아니에요? 빠를 네. 거예요. 예, 상당히 빠를 거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미아동 제물포 연립인데 제물포 연립 같은 경우가 3개월 지금 속전속결로 지금 네, 진행되고 거의 있잖아요. 속전속결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네. 자, 여기는 강동구 고덕에 있는 상일 벽산 빌라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돼서 결국 어떻게 됐죠? 어떤 아파트가 들어섰죠?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음이라는 아파트. 네. 예, 엄청 핫했죠. 청약. 청약 경쟁률이 500몇 대 1이었죠. 네. 예, 얘가 2종 7층 이하에 네. 이 빌라 같은 경우 비오톱 1등급에 걸려있던 곳이에요. 그럼 네. 비오톱 1등급이 뭐냐면 네이버에다가 물어보면은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냥 그린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게 올릴 수 없는 곳인데 지하 2층에 뭐 이건 지하 2층은 이제 주차장이겠죠. 지상 12층까지 아파트 3개 동을 짓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로주택인데요. 네. 서울에서는 7층 이상으로 허가해 준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12층까지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들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천왕 역세권에 거기 고도지구 2종 7층 이하인데 준주거 종상향 받았습니다. 근데 나는 구로구 별로 관심 없는데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지역, 우리 동북권 지역에 깝깝한 곳이 많아요. 북한산 국립공원 때문에, 중랑천변 때문에, 한강변 때문에 고도가 걸려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아차산도 그렇고 용마산도 그렇고 수락산, 불암산 이런 곳들 때문에 고도가 걸려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조선왕릉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다 전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슬슬 서울시도 아는 거예요. 아, 서울에 아파트 지을 땅이 없다. 그러니 태릉에 그린벨트 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땅이 없어서. 그러면 땅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도지구를 제한적으로라도 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좀 더 올려가지고 세대를 집어넣는 건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임대를 좀 집어넣어야 되겠죠. 예, 임대를 네. 좀 집어넣는데 사업이 빠르게 된다면 내 돈이 빠르게 회수가 된다면 나는 여기 살지 않아도 되는 거라면 임대 놓고 돈 벌고 빨리 다른 지역으로 가서 투자하면 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사례가 하나둘씩 나와준다면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좀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또 문제는 이게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또 실패 사례도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가로주택은 동률 80% 구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네, 그 안에 주민들이 얼마 안 살기 때문에 네, 그냥 받아버리면 되는데 그 주민들이 반대한다면요 신축 빌라 지어서 입주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의 동의만 받아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 거긴 무너질 거예요. 그런 데는 그럼 누구만 돈을 벌죠? 그 분양업자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축 빌라 산 사람은요 아예 초반에 들어간 사람은 돈 벌고 빠져나올 수 있어요. 다음 사람한테. 근데 끝물에 들어간 사람은요 그냥 물리는 거죠. 뭐. 예. 네. 어쨌든 신축 빌라 하나 산 그렇습니다. 거예요. 비싸게 돈 주고 예. 사는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 다시 재개발되려면 그 신축이 30년이 돼야 재개발이 되는 거고요. 예. 예, 삼선 5구역의 사례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아주 스마트한 조합장님께서 신축 빌라 알박기 한 곳을 사업 구역이 찌그러진 모습으로 되는 걸 감안해서라도 거길 배제해 버렸어요. 네, 그렇게 해서 사업성을 지켰습니다. 근데 네, 이 단지의 모양은 되게 안 이쁘지만 어쨌든 빠르게 사업성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긴 하죠. 그래서 네,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게 이제 작년과 올해가 달라요. 사람들이 이제 공부가 많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점점 일군 건설사들이 가로주택 사업지를 계속 수주하고 있어요. 그 왜 그렇죠? 서울에 아파트 개발지가 없으니까. 네, 문재인 정권은 지금 정권 들어와서 단 한 건의 아파트 승인도 안 해줬습니다. 서울에는. 네, 지금 입주하고 분양되는 곳들은 다 이전 정권의 사업지들이에요. 네, 문재인 정권은 아파트 공급 서울에 안 한다고 했고 하게 되면 임대 아파트 정도만 공급하고 일반 그냥 민간 아파트는 3기 신도시 같은 경기도 지역에 한다 그랬어요. 네. 네, 그걸 잘 생각하시고 지금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면 우리는 아파트 개발지가 없다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돈 벌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것도 빠르게 돈 벌 방법을. 이렇게 지금 사례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참 머리가 아프네요, 머리가 아프죠. 성갑부파님. 예. 네, 어쨌든 그렇고 우리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너무 어렵지만 저희가 그러잖아요. 항상 어려우면 물어봐라. 물어보고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빌라 혹은 우리 지역의 가로주택을 추진하는데 여기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LH에서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한다고 해서 여기 사업성 좋네 들어가도 되겠네가 아니라 그 지역 분들의 소득 수준이나 상태를 봐야 돼요. 여기가 그 옛날 재개발이 무너져서 지금 가로주택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재개발이 왜 무너졌는지를 잘 따져보고 조사를 해봐야 돼요. 예. 쉽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소득 수준이 예를 들면 추가 분담금 5천만 원이 있었다고 치면은 그 5천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 원주민이냐 아니냐 그거를 심플하게 판단하시면 돼요. 추가 분담금 나오면 이거 정도는 용케 낼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 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대부분 동부권에 살고 계신 분들이 추가 분담금보다는 네, 환급금이 아니면은 쉽사리 동의를 해주기가 어려울 거라는 결론에 다다랐거든요. 네, 맞아요. 네, 도봉동에 있는 그 중공업 지역 내에 있는 도봉 사만 아파트가 매우 쌩쌩한데 정밀안전 진단을 우습게 통과하고
요번에 서울시로부터 구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시작하고 약 2억도 안 되는 돈으로 올 초만 해도 갭투가 가능했는데 2억이 뭐예요? 한 1.5억으로 샀을 텐데 많이 올랐죠. 근데 이게 만약에 상계동 주소가 상계동에 소재에 있었으면 더 많이 올랐을 텐데 확실히 도봉동이 지금도 뭐 한 몇 억은 벌긴 벌었지만 1년에 그래도 이게 상계동 소재 아파트였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 씁쓸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도봉 3화를 해줄까를 봐야 돼요. 우리가 동북권에만 있다고 이 지역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서울 전역에 있는 중공업지대를 가보면 중공업지대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재건축 잘 되고 있어요. 그건 서울시 도시계획 중공업편을 보시면 느낍니다. 재건축은 30년 기준인데 중공업 지역 내에 있는 주거지는 25년만 돼도 빠르게 재건축을 진행하라는 서울시 도시계획이 있고 주거지와 공장을 빠르게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공장은 서울 외곽 지역, 경기도 지역으로 보내고 거기에 있는 25년차 노후 주거지는 빠르게 재건축해서 새로운 주택으로 만드는데 용적률을 400%로 중공업 지역에서 용적률을 400%로 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계속 속속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도 싸요 중공업 지역은.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도봉사만 이제 뭐 6억 찍었네, 7억 찍었네 그러고 있는데 네.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도 돼요. 여기는 이제 발목 단계인데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살 바에야 옆에 상계주공 16개 시리즈가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비교를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